포항제철소에서 위험한 작업은 대부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해 부실한 안전관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보건의료와 미래자동차 융합 전공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는 하청업체 간 작업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제철소의 위험한 현장 정비 업무를 대부분 하청업체의 도급으로 떠맡기다 보니 부실한 안전관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숨진 35살 김모 씨. 하청업체 소속인 김 씨는 부두에서 공장까지 이어진 1k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 정비를 담당해왔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컨베이어 벨트 롤러 중 하나에 이상이 생겨 점검 중이었는데 하엽기인 언로더가 갑자기 작동했고 롤러와 하엽기 사이에 끼어 숨진 겁니다. 하기가 힘들고 꺼려야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외주사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 하청들은 거기에서 직접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원청은 관리만 하고. 컨베이어 벨트 정비업체와 하엽기 관리업체는 모두 포스코의 외주 하청업체. 두 하청업체 간에 정비 작업 전 기계 작동 중지 요청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청인 포스코는 원료 하역 이송 시설이 도급 설비라며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의를 할 때 같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도급 설비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산재가 발생해도 원청인 포스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포항제철소 중대재해 8건 가운데 포스코 관계자가 처벌받은 건수는 3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집진배관에 빨려 들어가 숨진 산재 사망 사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벌금 얼마 정도 내는 정도죠. 300, 500 정도 내는 거고 원청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실제 원청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최근 3년간 숨진 노동자는 모두 19명. 이 가운데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이 모두 하청 노동자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끊이지 않는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가 발생한 어제 홍보용 보도자료를 배포한 포스코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최정우 회장의 발언은 그저 말뿐이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016년 2월부터 5년 동안 무려 44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포스코에서 목숨을 잃는 전무후무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는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포스코는 이미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지난 3년간 최소 18명의 산재 사망이 확인된 죽음의 일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총회에서 최근 2달 사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2명, 광양제철소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가 이어지는 동안 노동부로부터 6차례의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산업재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오는 22일 열리는 산재청문회에 말뿐인 안전경영이 아닌 사고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최근 수도권 이전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배경에는 약화된 경쟁력이 있습니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문과 위주인 학제 개편이 절실합니다. 사회적, 지역적 수요에 발맞춰서 소위 뜨는 계열인 보건의료와 미래자동차 융합 전공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8년 개교 이래 불교 종합대학으로 건학이념에 충실해온 동국대 경주 캠퍼스. 정시 경쟁률이 2019학년도 6.68대 1에서 2021학년도에는 3.89대 1로 떨어지고 있어 존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주 캠퍼스가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고령화 지수 전국 최고의 사회적 수요에 맞춰 내년 보건의료 계열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북 유일의 의대와 한의대, 간호학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경주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재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 신설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러한 점을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 어필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신설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경주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라는 지역적 수요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대학 학부를 융합해 자동차 전공도 신설합니다. 미래자동차 융합학과는 저희 이공계 관련 4개의 첨단학과들이 다 뭉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2022년도에 모집 정원이 없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포항, 영천, 경주를 연계해 추진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업무 협약하는 등 공모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경주시도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지자체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대학협력팀을 만들고 우호 차원의 만남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대학협력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총장과 시장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불혹을 넘긴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실용과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의 구도심 랜드마크가 될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이 사업은 포항 지진과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지난해 5월 공모에서 유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민자사업 추진단 구성 후 한국철도공사와 상호 협력해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 지표를 조정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으며 현재 10여 개 업체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포스코가 계열사를 통해 강원도 삼척에 짓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11일 철강사 최초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한 포스코가 계열사를 통해 앞으로 30년가량 운영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은 이율 배반이자 위장 환경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 이사진에게 잘못된 사업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8도로 아침보다 10도 이상 올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3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물러갔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비교했을 때 10도가량 껑충 뛰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를 전망이지만 아침에는 0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9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메마를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낮 최고 기온 11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높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계속해서 기온은 오를 전망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는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과 울진군이 추진하는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은 지난주 전체 대상자 3만 6천여 명 중 93%의 주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았고 나머지 주민들은 오는 2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한 울진군의 경우 전체 4만여 명 중 83%가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오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과 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위해 도내 보건소 26곳에 방역 비상 진료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확진자 입원에 차질이 없도록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